어젯밤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대공연장을 뒤덮은 함성은 단순한 콘서트의 열기가 아니었다. 객석마다 번져있던 기대, 긴장, 그리고 벅찬 설렘이 한순간 폭발하듯 솟구친 그 자리에서 우리는 트로트 역사의 한 페이지가 새로 쓰이는 순간을 목격했다. 대한민국 트로트 씬에서 가장 뜨거운 두 이름, 빈예서와 김희재가 무대와 객석, 스포트라이트와 음영이라는 두 개의 축을 사이에 두고 오고 가며 만들어낸 이 시라는 공연이 끝난 뒤에도 수만 명의 가슴 속에서 여전히 불꽃처럼 일렁이고 있다. 공연장의 공기는 오후부터 이미 달궈져 있었다. 수원역에서 출발한 팬버스 행렬은 도로마다 반복 재생되는 빈예서의 히트곡을 스피커로 뿜어냈고, 캠퍼스 정문 앞에는 미처 공연장 입구까지 도달하지 못한 팬들의 웨이브가 물결을 이루고 있었다. 반짝이는 슬로건 보드가 햇빛을 받아 작은 오로라처럼 퍼졌고, 각 팬클럽별 응원봉은 맞춤 제작한 전용 앱으로 싱크로율 100%의 파도를 만들 채비를 마쳤다. 그런데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드라마는 어느 시점, 어느 모퉁이에서 이미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검은 야구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남자가 매표소 옆바입 게이트를 지나칠 때 현장 스태프들은 그저 내부 관계자겠지 하고 넘겼다. 그러나 몇몇 스태프는 그 남자가 서둘러 안경을 고쳐 쓰는 모습에서 어딘가 익숙한 실루엣을 느꼈다. 계단을 따라 객석 중앙으로 들어온 그는 시계를 확인하듯 무대 쪽을 힐끗 바라본 뒤 굳이 주변을 살피며 18열 23번의 몸을 웅크리듯 앉았다. 그 순간까지도 누구 하나 그가 김희재라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했다. 무대를 가득 채우고 있던 대기 영상, 그리고 결연히 박자를 세던 메트로놈 비트가 잦아들자 객석의 셔터 소리와 환호성이 파도치듯 번졌고 30여 초 뒤 조명이 번쩍 켜지며 빈예서의 실루엣이 등장했다. 밝은 불빛이 터지는 바로 그 찰나 18열 23번의 남자가 모자층을 더 깊이 내렸다. 환호를 외치려다 입술을 깨문 채 주먹만 꼭 쥐고 있던 그에게 유독 강렬한 조명이 잠깐 스쳤고 붉어진 눈두덩과 떨리는 턱선이 그제야 드러났다. 그는 누군가의 초청을 받은 게 아니었다. 오랜만에 무대가 없는 날, 스케줄표에 완전 휴식이라 적힌 빈칸을 발견하고는 소속사도 모르게 조용히 표 한 장을 구해 객석 한가운데 자신을 숨긴 채 후배의 첫 전국 투어 단독 무대를 지켜보기 위해 온 순수한 관객이었다. 자칫 진부하게 들릴 수 있는 신파적 제목임에도 빈예서는 마치 전설적인 소울 싱어처럼 힘을 빼고 미성을 올렸다. 공연장을 가득 채운 관객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구호를 맞춰 외쳤지만 김희재는 그 합창의 목소리를 보태지 않았다. 대신 허벅지를 꼭 쥔 손끝에 자꾸만 힘이 들어갔다. 노래가 끝나고 무대 스크린에 흑백 필름 한 토막이 재생될 때 그는 고개를 들어하면 속 13세 빈예서를 바라봤다. 양철대야 위에 선듯 비틀거리던 교회 지하 음향실, 호롱불 같은 작은 조명이 흔들리던 허름한 연습실, 그리고 푸석한 손등 위에 흘러내리던 땀방울. 그 화면은 김희재가 걷고 지나온 길과 기묘하게 겹쳤고 감정의 제방의 첫 번째 금이 같다. 조명이 다시 무대를 비추자마자 그는 왼쪽 눈가를 훔쳤다. 두 번째 곡 정든정 떠난 정이 드럼 없이 스트링만으로 재해석되어 울려 퍼질 때 공연장은 마치 불 꺼진 체육관의 파이프 오르간이 울리는 듯한 잔향으로 뒤덮였다. 빈예서가 초저음 속삭임으로 노래를 시작해 서서히 탁성을 끌어올릴 때마다 천장 트러스에 걸린 서라운드 스피커가 아직 울리지도 않았는데 공연장은 이미 만석의 공명으로 가득 찼다. 그리고 클라이맥스. 전주가 끊기고 빈예서가 완급을 꺾어 올라갈 때 김희재는 끝내 모자를 벗어 무릎 위에 내려놓고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버렸다. 순간 객석 곳곳에서 저 사람 김희재 맞아 나는 속삭임이 퍼졌지만 소리는 곧 함성 속에 묻혔다. 노래가 끝나고도 김희재는 어깨를 3번 가볍게 들썩였다. 숨을 삼키려다 실패한 듯 울컥이는 모습이 드문 조명 틈새에 잡혔지만 그는 끝내 고개를 들지 못했다. 그에게 빈예서의 고음은 단순히 후배의 성장으로 느껴지지 않았다. 그것은 자신이 지나온 굴곡, 고단한 새벽, 무명 시절 쥐어뜯던 노트북의 소프트웨어, 오류창까지 모조리 되살려놓는 전율이었다.
동료 가수라는 직함보다 먼저 서바이벌 생존자라는 낙인을 함께 감당했던 동지로서 그 위태로운 파형이 누구보다 선명하게 가슴을 때렸을 것이다. 시간은 빠르게 앙코르 파트로 흘렀다. 나는 트롯이다가 펑크 리듬과 라틴 퍼커션까지 깔린 채 미친 듯이 질주하자 객석은 파란 물결로 일제히 기립했고 공연장의 열기는 펜스 위까지 뿜어져 나왔다. 김희재는 그 환호에도 따라 일어서지 않았다. 대신 무대 끝에서 비틀거리며 그루브를 맞추는 후배의 작은 모습만 뚫어지게 바라보다 한 손으로 눈시울을 꾹 누르고 다른 손으로 가슴께를 두드렸다. 자신이 저 무대에서 내려온 지 얼마나 됐을까? 자신의 첫 전국 투어가 얼마나 두려웠는지 여전히 몸이 기억하는 그를 후배의 몸짓 하나가 그대로 불러냈다. 노래가 끝나고 화려한 불꽃 모션 그래픽이 스크린을 가득 채울 때 김희재는 눈앞이 번져오는 것을 느꼈고 입술을 깨물었다. 그리고 마지막 조명이 꺼지자 그는 가장 먼저 자리에서 일어나 객석 통로를 빠져나갔다. 누구도 모르는 백스테이지 동선. 그는 스태프용 아이디 카드를 따로 받지 않았지만 현장 경호팀장은 그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단 한마디도 묻지 않고 연문을 열어주었다. 긴 복도를 걸어 들어갈 때 김희재는 손에 들고 있던 검은 가죽 케이스를 오른손에서 왼손으로 바꿔들었다. 케이스 표면에는 사소한 스크래치와 몇 년 전 붙였던 파스텔 블루색 테이프 자국이 그대로 남아있었다. 첫 단독 콘서트 오프닝 때부터 무대와 연습실, 거리 공연을 통틀어 가장 오래 손에 익힌 말 그대로 자신의 분신 같은 마이크였다. 그는 케이스를 다시 한번 열어 은은한 영롱함이 살아있는 바디를 손끝으로 쓰다듬고는 조용히 뚜껑을 닫았다. 대기실 문 앞에는 페이스 타월을 들고 서성이는 스태프들이 술렁였다. 공연 직후라 아직 샤워도 하지 못한 빈에서가 물을 들이켠 채 등을 돌렸을 때 문이 열리며 웅성거림이 끊겼다. 누군가의 숨이 목구멍에 걸린 듯한 짧은 갈채. 그리고 이어진 정적. 김희재는 말을 잇지 못했다. 대신 케이스를 내밀며 고개를 살짝 숙였다. 빈에서의 손등이 떨렸다. 물을 들던 페트병이 고꾸라져 타일 바닥에 누수를 만들었지만 그는 알아차리지 못했다. 형 이럴 수가. 형이 여길. 나는 한 줄기 가느다란 속삭임. 김희재는 그 말을 잇듯 그러나 아주 낮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단호히 말했다. 무대가 널 부른 걸 보니까 이 마이크의 다음 주인이 누구인지 알겠더라. 날개가 필요할 땐 노래가등에 달리는 거야. 그걸로 더 높이 올라가 빈에서는 케이스를 열다 말고 다시 닫았다가 눌러 닫은 뚜껑에 이마를 대고 오랫동안 숨을 내쉬었다. 뜨거운 노을처럼 달아올랐던 자신의 볼이 식어가는 걸 느끼며 그는 겨우 고개를 들어 다직 형만큼 단단하지 않은데요 라고 중얼거렸다. 김희재는 손등으로 후배의 귀 밑 땀방울을 쓱 닦아주고 단단함은 시간이 아니라 무대가 만들더라. 내가 서본 무대 숫자보다 내가 오늘 터뜨린 호흡 한 방이 더 중요한 법이야 라고 속삭였다. 그 말에 대기실 구석에서 눈시울이 붉어진 스태프 하나가 휴대폰으로 조용히 녹화를 시작했고 47초짜리 영상이 그대로 남았다. 그 영상은 새벽 1시 37분 트위터에 마이크 바통 터치의 밤이라는 제목으로 업로드됐다. 계정 주인은 공식 팬카페 희랑별 dun영진이었고 픽셀 깨진 손떨림 영상은 오히려 가장 생생한 다큐멘터리였다. 해시태그 형제마이크 희재날개 예선운물은 30분 만에 38만 건 리트윗, 2시간 만에 200만 건 언급, 새벽 4시에는 검색어 1위를 찍었다. 영상 속에서 관객들은 한 줄기 배경 음악조차 없이 두 사람의 떨리는 숨소리만 들을 수 있었고 그 조용한 숨이 광속으로 퍼져나가 뜨거운 해시태그가 되었다. 각종 커뮤니티에선 합동 투어를 기획해달라는 청원이 48시간 만에 5만 명을 넘겼다. 그리고 진짜 기적은 팬덤 내부에서 일어났다. 희랑별이 먼저 희망의 마이크 캠페인을 선언했다. 우리 스타가 건넨 선물처럼 우리도 의료진과 아이들에게 희망을 건넵시다. 장난감 마이크 500개와 음악치료 기금을 소아병동에 전달하자는 게시물이 올라오자마자
사랑빈 커뮤니티가 형제의 목소리가 더 크게 울리도록 우리도 함께하겠다며 합류했다. 이틀 만에 모인 금액이 1억 6천여만 원. 후원처에선 갑작스러운 기부 공세에 감사 게시글을 3번 수정해 올렸고 트로트 팬덤의 선한 공명이라는 신조어가 언론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음원 플랫폼 기획팀장은 김희재가 자신을 상징하던 마이크를 내려놓은 행위는 수십억 회프보다 강력한 메시지다. 브랜드가 아니라 이야기로 소비자를 움직인 사례라고 분석했다. 공연 기획사 대표들은 합동 투어 그 이상의 가능성을 이미 숫자로 계산했다. 형제 컬래버라는 키워드 하나로 세대 교차형 좌석 판매율을 12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침체된 대형 공연 시장에 대한 청사진이 회람되기 시작했다. 실제로 글로벌 스트리밍 서비스는 두 사람의 콜라보 라이브 영상에 투자하고 싶다며 탐색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인터뷰 요청이 폭주하자 김희재는 오전 10시 카페 미팅에서 짧게 말을 남겼다. 트로트는 향수라는 말도 복고라는 말도 모두 맞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순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무대가 한 사람의 서사를 품는 순간, 그건 시대와 장르를 초월한 언어가 됩니다. 오늘 그걸 후배에게서 봤어요. 빈에서는 병원 링거 맞고 연습하던 마지막 일주일을 떠올리며 선배의 마이크를 손에 넣었다기보다 마음을 빌린 기분이라며 언젠간 그 무게만큼 다시 돌려드릴 무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팬들은 이제 또 다른 장면을 기다린다. 연말 시상식 골든디스크 무대에서 두 사람이 그 한 개의 마이크를 번갈아 맞대며 보고 싶다 친구야 같은 발라드 듀엣을 부르는 모습을 상상한다. 혹은 전국 투어 피날레 날 LED 스크린 뒤에 깜짝 등장한 김희재가 이제 돌려받으러 왔다며 마이크를 들어 듀엣으로 떠나는 길도 꽃길을 열창하는 장면을 염원한다. 예측은 자유지만 중요한 건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는 사실이다. 두 사람의 우정이 만드는 스토리라인은 팬덤과 대중, 그리고 음악 시장을 하나로 묶는 내러티브 자석이며 그 자석은 지금도 계속 무언가를 끌어당기고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시작점은 스포트라이트를 피해 모자를 눌러 쓴 채 객석에 숨었던 한 남자의 조용한 눈물과 그 눈물이 흘러내린 손끝에 쥐어있던 낡은 마이크였다. 한밤중에 관객으로 돌아간 스타, 무대 위에서 별이 된 후배, 그리고 그 둘을 이어준 47초의 영상. 기적들은 다리들이 겹겹이 이어져 거대한 선순환을 만들었고 그 선순환은 트로트의 뉴에라를 예고했다. 음악은 기억을 부른다. 기억은 공감을 불러일으킨다. 공감은 행동을 만들고 행동은 다시 음악으로 돌아온다. 경희대 대공연장을 나섰던 관객들은 그 밤이 지나고도 귀에서 웅웅거리는 울림이 사라지지 않는다고 했다. 어떤 이는 이어폰을 끼고 출근길 전철에서 꽃길만 걷자를 재생하다가 갑자기 눈물이 솟구쳤고 어떤 이는 직장 동료에게 트로트는 고리타분하다는 편견이 깨졌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들의 손목에서 휘날린 응원봉은 집거실 천장에 걸려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대공연장 천장 위, 박수보다 더 큰 무언의 공명 속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그 공명은 아직 현재 진행형이다. 마이크 한 자루가 건넨 우정, 눈물 두 줄기가 촉발한 기적, 그리고 팬덤이 함께 만든 선한 울림이 당신의 하루 어딘가에도 닿기를. 트로트는 아날로그 감성의 진공포장 상품이 아니라 매 순간 재생산되는 살아있는 서사라는 걸 잊지 않기를. 김희재의 날개와 빈에서의 비상은 이제 막 시작됐고 그 여정의 다음 페이지는 어쩌면 당신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혹은 당신의 커피 한 모금 뒤 여운에서 또다시 펼쳐질지도 모른다.